우파가 어떤 존재인지, 우파가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에 대해 성찰해서 프랑스 대혁명에 대한 성찰. 그러니까 지금 에드먼드 버크가 저기 프랑스 대혁명에 대한 성찰, Reflection on French Revolution 이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서 컨servatism, 보수주란 말이 처음에 나온다고. 근데 에드먼드 버크가 프랑스 대혁명의 취지, 그 부패한 왕정, 절대 왕정이 이 얼마나 어떤 그 국민들을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억압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절대 왕정은 부패한 절대 왕정은 이제 소멸돼야 하고 공화국, 민주, 일반 어떤 그 대중들이 어떤 이제 그 주권을 갖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라는 것에 대한 프랑스 대혁명에 관한 가치에 대해서 에드먼드 버크가 부정한 거 아니야. 에드먼드 버크가 부정한 거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성. 폭력성 맞아. 그다음에 예측 불가능성. 예측 불가능성. 이거를 에드먼드 버크가 비판한 거라고. 그러니까 우파라는 건 뭐야? 마찬가지인 거잖아. 그러니까 우파는 우리가 쌓아온 제도들이 잘못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 이전 세대들이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 그 시행착오를 거치고 실수를 하고 하면서 조금씩 개선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낸 제도인 거야. 그렇지. 응? 또 이 제도의 기반 위에서 우리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예측 가능하게 생활을 해나간단 말이야. 좌파는 이걸 부정하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좌파는 부숴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는 니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제도와 가치는 이거는 전부 다 이거는 백성을 인민을 착취하는 것이고 뭐 지배계급의 어떤 그 계급적 이익만을 위한 것이다. 그렇지. 그러니까는 종족 인민의 아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척결해야 된다. 대한민국 건설도 자기는 앞에 대통령 하나 없고 문재인하고 김대중은 노무현이가 다 만든 나라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좌파들은 그걸 부정한다고. 근데 우파 부정하지 않잖아. 그 인고의 오랜 세월 동안 거쳐서 쌓아왔던 우리들의 많은 실수들 그리고 그 속에서 조금씩 나아가는 그것이 지금날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제도이고 대한민국의 법치란 말이야. 그렇지. 이거를 존중하는 게 우파야. 그렇지. 응? 그런데 지금 윤석열을 탄핵을 반대한다는 사람들이 그 기치 위에 서 있냐고. 아니잖아. 그거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오케이 좋아. 만약에 대한민국이라는 지금 현 시국 자체가 현재 어떤 이 대한민국의 상황 자체가 이미 좌파가 다 점거해가지고 우파로서는 그러니까 그거지 이 백군 러시아 혁명 당시에 그 러시아 혁명 적군에 대항하기 위해서 어떤 백군이 결성됐잖아. 근데 그 백군들이 주로 이제 귀족들, 그리고 왕당파들이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러시아 혁명의 관점에서 반동파들이지 반동. 반동도 반동들이지. 이권을 뺏긴 자들인 거지. 좌파한테 이권을 뺏긴 자들. 근데 어쨌든 간에 러시아 혁명에 맞서가지고 적군에서 백군이 결성됐다고. 그것처럼 우리가 예를 들면 한국전쟁 때 북한 놈들이 전부 다 쳐들어와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그 체제를 흔들 때 다 벌기하잖아. 학도 의용병으로 나가잖아. 그 총 들고 싸웠잖아.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고 쳤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법원도 다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고 국회도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가가지고 다 척결을 하고 처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국민 장관 하면서. 국민 저항권 그러면서 한다고 생각이 쳐. 그랬을 때 내 거는 가치가 뭐냐는 거지. 내가 알고 있는 게. 자유 대한민국. 내 거는 가치가 제 자유 대한민국. 아니 근데 솔직하게 없다는 거거든. 내 거는 가치가 없지. 자유 대한민국을 내가 내걸고 있지. 근데 지금이 자유 대한민국이 아니라 근거를 제시하라고 그러면 못 하고 있잖아. 똑같은 거지. 아니 저 좌파들이 마음대로 하니까 자유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였어? 국방부 장관이 누구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누구고. 지금이 내가 문재인 정권 시절이면은 오케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윤석열이가 임명했어. 오동훈 공수처장 윤석열이가 임명했어. 조희대 대법원장 윤석열이가 임명했어. 그래 그래서. 아니 그 대한민국의 이 행정 입법이야 뻘짓해가지고 뭐 누가 윤석열이 뻘짓했다 한동훈이가 그럼 뻘짓했다. 무슨 가치를 내걸어야 되는데 그럼 가치 지금 자유 대한민국 찾자는 게 지금 가치인데 왜냐면 가치가 그거잖아. 부정선거. 맞아. 부정선거 없애야 된다. 종중. 그다음에 어떤 종중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잖아. 맞아. 그게 사실이냐는 거지 사실. 사실에 입각한 가치냐는 거지. 그러지 않기 때문에 나는 자기들만의 이권 카르텔의 깃발을 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 또 끼어 있는 게 명태균이잖아.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뭐야 우파라는 어떤 우파라는 어떤 기준 속에서
대한민국 사회를 바라보지도 않고 그리고 모여가지고 인권 카르텔의 깃발 아래 서 있고 그럼 뭐야? 그럼 그 사람들은 윤석열 지지자야. 아, 윤석열 지지자. 우파라고 얘기하지 마.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윤석열 지지자야. 윤석열이가 부정선거가 문제가 있다. 윤석열이가 종중 이놈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그 장악하고 있다. 부정선거 국제연대 해야 된다. 이게 중국에 대한 그 문제 제기인 거잖아. 그리고 하다못해 그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에 대한 심판할 때 윤석열 변호사라는 애가 그 스카이데일리 뉴스에 나왔던 중국인 99명 해커들 잡아갖고 있다. 이걸 법정에서 얘기하고 있잖아. 법정에서 얘기했다더라.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그렇게 떠들고 있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거야. 그런데 또 그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은 또 나는 진짜 마지막으로 그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나는 그 사람들은 개개인적으로 부정선거와 그 다음에 어떤 이 종중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이것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맞아. 나름대로는. 진심이야. 그거 자기 헌신적으로. 사리사욕도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닌 사람 많어. 그런데 자기들이 윤석열한테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종중하고 그 부정선거는 윤석열이가 먼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먼저 이야기한 건데 윤석열이가 자기가 탄핵 때 지금 탄핵되는 거 아주 그 숟가락을 다 얹은 거야. 김건희 특검, 명태균 특검 때문에 자기가 날아갈 것 같으니까 그거를 빙자해가지고 그거를 빙자해서 계엄을 선포했다가 실패한 거란 말이야. 처참하게 실패했지. 실패해놓고 2시간짜리 계엄하는 나라가 어딨냐고 그러는데 진짜 부끄러운 나라야. 친위쿠데타를 했는데 대한민국의 어떤 그 국군력이라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친위쿠데타를 했는데 2시간? 아예 시도도 못 해본 거지. 실패한 거지, 실패. 대한민국 군이 민간인한테 맡겼잖아. 그러니까 박근혜 때 처참하게 실패한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이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 12월 7일 날 미안하다. 나의 어떤 임기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모든 것은 당과 우리 당과 맞아. 행정부 일임하겠다. 맞아.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했잖아. 그때 이미 자기는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한 1년쯤 그만 지금 임기 단축하는 건 줄 알았더니 이 새끼들이 날 날리려고 그러거든. 아니지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저걸 이용해 먹자 라고 한 게 부정선거고 그 다음에 종중이라고. 그게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거야. 이용당하고. 김건희 특검, 명태균 특검 때문에 자기가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도래했을 때 윤석열이가 계엄이랑을 통해 가지고 그걸 이용해 먹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윤석열 추종자들은 윤석열 추종하려면 추종해. 내가 그거 갖고 뭐라고 안 그래. 하지만 우파라고 이름 붙이지 말 것 하나랑 그다음에 윤석열이 당신들을 이용해 먹고 있다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봐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내가 궁금한 건 그거라니까. 에드먼드 버크 그 우파 그를 성찰하는 과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우리가 그때 프랑스 대혁명처럼 완전 법치와 모든 게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왜 우리 배우거나 하지를 못했지? 그러니까 그런 거지.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우리는 이번에 윤석열이 비상계엄하고 탄핵에 이르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탄핵이 얼마나 무도한 짓이었는지 얼마나 반헌법적이었고 얼마나 불법적이었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어떤 그 가짜 뉴스와 조작, 왜곡, 날조 이걸 통해 가지고 한 사람을 얼마나 그 파멸의 길로 흐르게 했는지. 맞아. 특히나 여자라는 이유로 포르노를 걸어가지고 맞아. 그 사람을 완전히 수치스럽게 만들고 그러니- 심지어 어떤 표현의 자유롭시고 해가지고 포르노와 같은 어떤 그 그림을 걸어내고 아유, 이렇게 하는 과정들, 광기와 사기와 살기로 난무했던 그 과정들이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이르는 과정에서 한 번씩 점검될 거라고 기대했었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하지만 그런 과정은 전혀 없지. 그러니까 그때 95%가 속아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것 같아. 나가. 자발적인 사이코패스가 된 거야. 아니 그리고 그때 마찬가지로 그때 95%에 포함됐던 사람들이 지금 그때는 내가 속았는데 윤석열의 탄핵만큼은 막아야겠다 라고 나선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 자기들이 우파라고 생각하지만 우파가 아닌 거야. 우파가 아닌 것 같아. 맞아. 그게 맞는 말인데. 그냥 사이코패스인 거야. 그냥 그때는 박근혜 포르노에 그냥 획가닥 해가지고 사이코패스가 된 거고 지금은 윤석열의 어떤 그 종북 반국가 세력 이게 획가닥 해가지고 그냥 여기 사이코패스가 된 거야. 나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이 정말 그렇게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이고 대한민국의 법치 그거를 완전히 무너뜨렸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런 과정 속에서
그때 다시 반초해보고 그때 법치가 무너졌다 하면서 그런 과정을 밟을 줄 알았더니 박근혜 박자도 안 꺼내고 윤석열이 구속되는 날, 그다음에 체포되는 날, 그날이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졌대. 아, 대한민국 법치 무너뜨린 거는 윤석열이가 박근혜 탄핵하고 그 사기 탄핵파들이 박근혜 탄핵하면서 그때 법치가 무너졌잖아. 근데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있지. 이때까지 막 문재인 때까지 해서 오히려 윤석열 2년 반 동안은 법치가 살아 있었던 것처럼 그러면서 윤석열이 체포영장 돼가지고 잡혀가는 그때부터 법치가 무너진 날이래. 난 진짜 그리고는 막 그 전에 우리가 했던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을 큰 광기 사기 살기로 몰아갔던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참여나 반성이나 돌아봄이나 그 문제점들 하나도 없어. 돌아보고 있는 게 있지. 박근혜는 윤석열처럼 싸우지 않았다, 무능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맞아, 그런 근데 식으로. 윤석열은 싸우고 있다. 아 진짜 그래.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안 싸워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윤석열이가 싸우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볼 수 있다. 그때는 박근혜는 무능했다 이러고 앉았어. 그래서 다시 처음의 얘기로 돌아오는 것이 박근혜가 왜 안 싸웠어? 박근혜는 대한민국 역사, 건국 이래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와 땀을 흘려가지고 만들어 놓은 제도와 법치 이것에 대한 존중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박근혜는 국회에 일임한다고 그랬어. 나는 잘못한 게 없지만 최순실한테 내가 몇몇 연설문에 대한 검토를 부탁한 건 있다. 근데 이 자체조차도 나의 잘못이다. 이렇게 사과를 하고 나서 시작된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전국이 불안정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을 국회에 일임하겠다. 국회에서 나의 임기를 포함해가지고 모든 걸 결정해달라.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야? 더 이상 국가가 혼란에 빠지고 사회 질서가 이런 어떤 그 극도의 어떤 혼란에 빠지는 행위도 있잖아. 이건 중지되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 가장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게 우파의 길이야 이게. 그래서 국회에 이름했지. 국회 탄핵했지. 탄핵 받아들였잖아. 탄핵 소추되니까 청와대에서 나왔잖아. 삼성도 집으로 갔잖아. 이제 구속영장 청구하겠다고 조사하라고 나오니까 조사하라고 보니까 출두했잖아. 출두해가지고 그 앞에서 기자회견 했잖아.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데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 기자회견도 검찰이랑 논의를 했지. 검찰 수사 받았잖아. 근데 검찰이 다른 모든 건 모르겠는데 나를 뇌물죄로 모는 것에 대해서 난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했고 구속 영장 심사 해가지고 구속되면서 감옥에 갔잖아. 감옥에 가서 이제 대한민국 법원에 나의 어떤 그 무고함과 정당성을 호소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법원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 침묵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잖아. 하지만 이 일련의 과정들이 대한민국이 쌓아온 제도와 법치 그것을 존중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이게 박근혜야. 그런데 윤석열은 뭐야? 지가 대한민국의 법치와 대한민국의 제도를 파괴한 놈이야. 근데 그래놓고 법적 정책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하더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끝내 그 경호원들 내세워가지고 말이야. 자기 앞길이나 그 찾고 있고. 나는 믿고 싶지 않지만 총이 없으면 칼을 들어라. 근데 평상시에 윤석열이 얘기 보면은 그렇게 얘기할 법한 놈 아니야? 동아일보인가가 어디서 윤석열이 찍은 사진 나왔잖아. 그 한남동 그 관저에서 내려오면서 누구나 내려오면서 하는 거. 그때도 막 도리도리 하면서 떠들면서 내려오잖아. 아니 도리도리 자기. 아니 경호원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가. 자기 때문에 그거 보고 격려하러 내려온 거라며. 근데 격려하러 내려온 게 그런 행위였어? 도리도리 하면서 격려했을지도 모르잖아. 아 그러니까 걔는 윤석열이 그런 애라니까. 그런데 어디 이런 무도한 스스로 평생을 법률가로 살아왔다는 거 아니야 윤석열이는. 평생을 지가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붙잡아 넣었어. 검사가 복수나면 깡패지 그게 검사입니까 하면서 얼마나 많이 지는 복수짓을 한 거야. 뭘로? 법의 이름으로. 그래 법의 이름으로. 법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복수짓을 했어. 그래가지고 무고하게 잡아놓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야? 그러니까 지가 대통령 있는 과정 속에서도 그랬잖아. 윤석열 지지자라고 이야기하면 되겠네. 그건 자유라든지 뭐 우파라든지 그런 거는 내걸면 안 된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였던 거야. 그러니까 그때의 사이코패스는 박근혜 포르노에 홀라당 넘어간 사이코패스고 지금의 사이코패스는 윤석열 종북 반국가 세력 그다음에 뭐 어떤 부정선거 여기에 홀라당 넘어간 사이코패스야. 아휴. 그러니
이런 사이코패스들이 대단히 비극적이지만 예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무슨 교훈을 얻겠어? 없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이코패스가 돼서 소시오패스인 윤석열에게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윤석열 추종자야. 우파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지 말라고. 우파 아니야. 그리고 어떤 자유대한민국이라는 기치를 갖다 내걸지 말라고. 윤석열 추종자야. 윤석열 추종자. 이 윤석열 추종자들, 윤석열이가 지금 뭐 혹여라도 자유대한민국이 아니라 뭐 이제 뭐 김일성 만세, 김정은 만세. 얘 원래 그런 애였잖아.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노무현이었고, 문재인 자기 대통령님은 잘 계십니까? 지 대통령 시절에도 문재인한테 누가 뭐 왔다 하면 대통령님은 잘 계시죠? 이런 놈이잖아. 그리고 마지못해 국민의힘 들어온 애 아니야. 대통령 당선돼가지고 제일 처음 간 게 4.3. 그리고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제일 처음 간 게 광주 5.18. 이런 놈이잖아. 이런 놈이니까 언제 할지도 모른다고. 다시 얘가 어떤 그 종북 좌파의 기치를 걸지도 몰라. 그럼 그때도 쫓아가시라고. 윤석열 추종자니까.